네, 만성염증으로 관절 통증은 물론 혈액순환 장애까지 앓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네. 혹시 만성염증이 있다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질환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정말 많습니다. 만성염증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기 쉬운데요. 네. 하지만 염증이 지속되면은 혈관을 타고 몸속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늙게 하거나 면역 기능을 교란해서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부터 네. 습진, 건선, 아토피 등 피부질환,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등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와, 이 염증 하나 방치했다고 그렇게나 많은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무서운데요. 자, 이 만성염증 같은 경우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염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피검사를 통해서 조금 전문적인 용어지만은 벽혈구 수치를 보는 WBC, 네. 또 시반응 단백질 수치를 보는 CRP, 네. 또 적혈구 증강 속도를 보는 ESR 등의 여러 수치를 통해서 염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번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성염증이 쌓여갈 때 나타나는 내 몸의 신호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염증이 쌓여갈 때 몸에서 신호를 보낸다고 하셨는데요. 대체 어떤 신호를 보내죠? 만성염증이 있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 신호는 잦은 감염입니다. 단순히 감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포진이나 입술 근처의 물집, 또 눈의 다래끼 등 면역력 저하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도 해당이 됩니다. 저도 피곤할 때 입안에 혓바늘 같은 거 생길 때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지나치지 말고 좀 건강 상태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 몸의 이상 신호 두 번째 어떤 건가요? 염증이 생길 때 내 몸에 보내는 두 번째 신호는 애매한 통증입니다. 애매한 통증. 급성염증의 경우 상처가 난 부위만 아픕니다. 그러나 만성염증의 경우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대사 기능과 면역 체계를 방해하기 때문에 한 부위만 아닌 몸 곳곳에서 애매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얘기도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뭘까요? 내 몸이 보내는 세 번째 신호는 근력 저하입니다. 염증 물질을 만들 때 단백질을 사용해서 근육에 전달되는 단백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네. 근력 저하와 근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제 노화 임상 및 실험 연구 전례에 따르면은 만성염증의 근감소증 발병률이 정상인 대조군보다 약 1.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내 몸의 이상 신호 세 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이걸 좀 정리해 보자면 몸에 나쁜 건 좀 멀리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